제가 오랫동안 이전에 두 개인전에서도 그렇고 산을 주로 그려왔었는데요. 이번에는 산 너머 혹은 산 위의 공간을 주로 그리고 표현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공간이라는 게 이제 구름 혹은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확장이 돼서 산하고 하늘하고 항상 풍경화 속에 같이 있는 것인데 조금 시선을 더 높이 멀리 보게 되었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하늘 공간을 주로 그리게 됐고요. 그것을 하는 매개체가 이제 구름이라는 특정한 회화적인 어떤 매개체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구름 혹은 하늘 공간에 대한 그림은 출발점은 이제 알프스 연작들에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공간이 굉장히 웅장하고 또 그 알프스의 그 풍광들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하늘도 그에 맞게 굉장히 큰 또 웅대한 공간이었고 노을이나 그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낭만주의적이고 아주 강한 인상들을 줬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것을 이렇게 작업의 주된 대상 소재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하늘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었고,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변화하고 시간이 달라지고 또 아까 그 기상학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의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하늘 공간의 표현들이 연작처럼 그려지게 됐어요. 전에 이제 봉우리나 바위들을 그릴 때는 어떤 특징적인 형상들이 있었어요.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간의 얼굴, 인체하고 닮았다든지 하는 형상들의 끌림을 느꼈고, 또 그것을 이제 어떤 봉우리 이름으로 명명하는 과정들도 흥미롭게 생각했고, 또 그것들이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이 그 바위의 형상이나 혹은 풍경, 뭐 산수, 심지어 풍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금 관찰하고 연결해서 회화라는 틀로 볼 수 있었는데,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이고 그런 확고한 대상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. 이제 지금은 모든 게 다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불확실하고 또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 덧없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시선이라 그럴까요? 관점이 조금 변화하게 됐고, 표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추상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구체적인 그런 형상들이 조금 흩어지고 또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그리면서 그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됐고, 그것을 주된 그런 화면 요소로 가져가다 보니까 전체 그림들도 하늘을 볼 때 저희가 그 아주 그 한계가 없는 열린 공간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크게 보면 아주 큰 추상화처럼 볼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재현할 수 있는 것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방향으로 작업이 좀 이동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지난 여름에는 유난히 날씨가 조금 극단적으로 변화한 것들이 많았고, 뭐 더위나 비 모두 굉장히 극심하고 아주 혹심한 시간이었는데, 아주 꼴라주한 것처럼 거대한 먹구름이었어요. 근데 먹구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곧 뭐 비바람이 치고 비가 올 것이고 날이 이제 흐려지고 굳은 날씨가 시작될 거라는 것인데, 그러기에는 아주 상징처럼 보이는 독특한 형상의,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큰 거대한 구름이었어요. 그래서 그것을 한 화면에 아주 가득 차게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데 이제 한 덩어리로 표현이 되면 너무 전형적인 구름이 되니까요. 그 구름 기둥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
각각의 형태를 다시 관찰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구름을 이라는 일차적인 그런 형태, 그 소재들을 떠나서 이것들을 보게 되니까 한 덩어리에서 나온 구름, 또 거기에서 파생된 형태들인데 전혀 달라 보였어요. 그래서 왼쪽 그림은 어떤 인물의 그러니까 측면, 정측면, 프로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, 그렇지만 그것은 어쨌든 인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굴 부분이었고, 반대쪽 그림은 같은 구름 덩어리에서 제가 그냥 나누었을 뿐인데 그런 몸의 뒷부분처럼 이렇게 다리를 포개고 반대편을 보고 돌려서 누워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. 그래서 어떤 몸통, 신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굴과 몸이라는 두 가지로 그 형상을 한 구름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, 재발견 자체가 조금 형상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. 먹구름은 우리 단어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먹인 거고 좀 어두움에 대한 표현이었을 텐데, 산수화 도구인 그 재료인 먹이라는 표현이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했고, 먹구름이니까 어두움을 표현해야지 되는 건데, 이제 이번에 발표하는 모든 그림들은 색을 다른 색과 섞어서 혼합해서 혹은 겹쳐칠해서 낼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들이었기 때문에 삼원색을 모두 섞어서 칠하게 됐을 때 이제 회색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먹구름의 회색을 도출하기까지 그 색들을 겹쳐칠하고 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, 그게 그냥 한 번에 혼색을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그 먹구름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이 깊으면서도 어두우면서도 어떤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긴장감 같은 회색을 내고 싶었는데, 그런 세 가지 색을 계속 순차적으로 쌓다 보니까 정말 탁하지만 좀 깊이가 있는 구름의 질감, 구름의 깊이, 그런 색조를 얻을 수 있게 돼서 그것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. 저한테는 동양의 그런 화론처럼 그리기와 쓰기가 조금 같이 공존하는 방식의 그리기인 것 같아요.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, 붓구실처럼 이제 글씨를 쓰는 방식의 그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칠하기하고 긋기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죠. 그래서 페인팅하고 드로잉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제가 물감을 쌓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제 아주 두껍지는 않고 오히려 되게 투명할 정도로 얇은 그런 톤이기 때문에 또 아마 뭐 산수화나 물을 그 기본으로 하는 동양 회화의 그런 방법론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. 그래서 긋는 것처럼 칠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몸에 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호흡이고 어떤 그런 생동감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, 여전히 회화를 실제로 어떤 환경을 갖춘 특정한 공간에서 본다는 것은 아주 큰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은 제가 그렸을 때를 상상하면서 보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그런 팁인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제가 저것을 그릴 때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려요. 그런데 제가 무엇을 그렸는지 확인할 때는 또 가장 멀리 뒤로 가서 보게 되거든요. 근데 감상도 결국 그런 경로, 그리고 그런 다양한 거리를 취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리에 따라서 또 눈이 쫓아서 보는 형상, 그것이 때로는 캔버스 자체일 수도 있거든요. 아주 작은 그림이지만 엄청나게 큰 광경 혹은 장면들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아주 큰 그림을 그렸지만 그냥 구름 하나만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